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국내 세 번째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만 229명이 늘어서 총 43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제 53명, 어제 100명에 이어서 매일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청주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북 주민들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가이드 1명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대구신도 9,3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61명이 이후 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신자인 31번 환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일부러 검사를 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신경증이 있었어요. 안 해줄라 이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에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주최 측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 해산을 요구했지만 참가자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을 런던올림픽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영국에서 제기되자 일본이 발끈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긴박한 전국 상황은 잠시 뒤 차례대로 전해드리고요. 사망자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세 번째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주시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시신이 안치된 동국대 경주병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망한 40세 남성은 경북 경주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어제 야간 근무인데 출근을 하지 않아 지인이 집을 찾아갔고 숨진 남성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숨지기 열흘 전부터 기침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기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옮긴 뒤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을 걸로 보고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경주시 보건소 검사 결과 오늘 오후 4시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직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로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환자가 방문한 경주시 외동읍 경북의원을 폐쇄하는 한편 의료진과 시신을 운반한 관계자 등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5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하루 만에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사망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등 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틀 연속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매일 2배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433명입니다. 하루에만 22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도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까지만 해도 31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그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 매일 전날에 비해 2배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2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하루 만에 1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 중 100명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352명입니다. 청정 지역이란 말도 무색해졌습니다. 환자가 없었던 부산과 대전, 울산, 세종, 강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인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저희가 잘 통제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보건당국도 대응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에 주력했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걱정되는 점이 또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고객과 접촉하는 직종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택시기사, 또 호텔 직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다 보니 감염 경로를 어디까지 추적해야 될지 혼란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36살 A씨.
지난 18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인 A씨는 감기라고 생각해 19일과 20일 마스크를 쓴 채 택시 운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매제가 확진 판정을 받자 A씨 부부는 보건소에 검체 검사를 의뢰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오늘 새벽 청주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용카드 결제 내용 등을 토대로 택시에 탄 승객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승객의 신원 확인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64살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을 운행했던 B씨는 종로구에서 30번 확진자를 태웠습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돼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제주에선 호텔 직원인 22살 여성 C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고 지난 16일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했는데 한 주 동안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호텔과 병원, 대형마트 등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서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은 CCTV나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호텔은 사흘 동안 투숙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행 가이드를 포함해 지금까지 9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8박 9일 일정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난 뒤 지난 16일 귀국한 38명 가운데 8명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그제 이미 확진자로 분류된 예천시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안동 5명, 영주 1명, 영덕 1명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38명 전수 검체 조사는 당일 하고 이분들의 동선을 조사해서 접촉자들도 전수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단을 이끌었던 40대 여행 가이드도 서울 구로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이드가 일하던 서울 광진구의 가톨릭신문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구로구는 확진자 거주지 주변을 방역하고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거주지 일대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임시 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성지순례단의 귀국 후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확진자 여행객에게서 가이드와 나머지 여행객들이 감염된 것인지 이스라엘 현지 등 여행 과정에서 감염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의 다른 지역에서 성지순례단에 참석한 신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성지순례 참가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 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삼성전자 구미 공장도 뚫렸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였습니다. 현재 이 공장은 폐쇄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입니다. 공장으로 통하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무선사업부 소속 28살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 16일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구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의 남자친구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31번 환자가 다녀간 지난 9일과 16일에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건 지난 18일입니다. 확진자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이틀 동안 더 근무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4일까지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고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층은 오는 25일 오전까지 출입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구미시와 삼성전자는 확진자의 동선을 바탕으로 접촉자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족에 대해서도 검사 의뢰 및 자가격리를 취했습니다. 접촉 직원 30여 명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장 폐쇄 기간에 주말이 포함됐기 때문에 생산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구에 사는 확진자의 남자친구는 아직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지역 보건소에 의심 환자가 몰렸기 때문인데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만하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너무 일찍 방심한 탓일까요?
전해드렸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결국 차단보다 치료에 집중하겠다며 전략을 바꿨죠. 지역사회 전파를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하진 않으면서 심각에 준하는 방역을 하겠다고 하니 정확히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라는 건지 국민들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시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현실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초기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략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확진자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자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격리하고 이들을 신속하게 치료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검역 단계에서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보건당국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네, 오늘 하루만 100명에 육박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곳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 절반 가까이가 감염된 건데요. 결국 방역당국은 병원 자체를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11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9명, 환자는 102명으로 병원 전수조사 대상인 254명 중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난 19일 숨진 60대 남성과 어제 저녁 부산으로 이송돼 숨진 50대 여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부 감염 비율은 43%,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수치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들이 모두 폐쇄된 정신병동에서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정신과 환자들만 남겨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진료와 정신과적인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코호트 격리를 하고자라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음성 판정을 받은 일반 병동 환자들은 오늘부터 귀가 조치했습니다. 환자의 퇴원을 기다리던 보호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그게 최고 걱정이고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 병동에는 음성 판정을 받고도 다른 기저질환 치료가 필요해 퇴원하지 못한 14명의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진 50여 명도 있어 대남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대남병원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20명 등 추가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인공호흡기 의존에 사투를 벌이는 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은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중증 환자들을 상대로 에이즈 치료제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중 2명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1명은 마지막 생명줄이라 불리는 에크모를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크모는 폐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산소를 녹인 피를 넣어줘 호흡을 돕는 의료기기입니다. 다른 1명도 코나, 입, 기도로 관을 넣어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와 에크모까지 지금 장착했을 정도면 환자 상태는 매우 위중하다. 생명에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없으면 호흡이 어려운 환자도 6명이나 됩니다. 방역당국은 위중한 환자들이 최근 대거 확진 판정이 나온 대남병원 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면서 중증 환자가 더 늘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정신병동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보다는 좀 더 위중한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중증 환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에이즈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임상 TF는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투여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가 또 나왔고 지금까지 모두 3명인데요. 오늘 숨진 환자가 40대, 지금까지 사망자 가운데 가장 젊죠? 맞습니다. 네, 숨진 남성은 40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데요. 앞서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다 숨진 2명은 60대, 50대였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분은 병원에 입원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오늘 숨진 이 남성은 앞서 사망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발견된 데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여서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양성 판정을 받고 숨진 게 아니고 숨진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판정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어제 오후 9시쯤입니다. 경북 경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숨진 남성이 최근 기침과 감기 증상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 지인의 진술을 토대로 보건당국에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고 네.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혹시 뭐 신천지나 네. 최근에 중국을 방문할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는 만큼 예. 보건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 남성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좀 더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서 사망한 두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었거든요. 이 남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 숨진 남성도 평소 고혈압을 알아왔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중국 CDC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3%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의 경우 치사율은 무려 6%까지 올라갑니다. 예. 건강한 사람보다 치사율이 3배가량 높습니다.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만성 기침을 평소 앓고 있었고 고혈압을 알아왔다는 점에서 네. 이 코로나19가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10.5%, 당뇨병은 7.3%, 폐질환, 만성 폐질환 환자는 6.3%, 고혈압에서 6%, 암에서 5.6%입니다. 전체의 2.3%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 만성병 환자들은 더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만성 기침이 있었기 때문에 판정이 좀 늦어졌을 수도 있고요. 혹시 숨지기 전까지 이 남성의 동선이 나왔습니까? 네, 일부 동선은 현재 공개가 좀 됐습니다. 남성은 지난 12일 경주시 외동 경북의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만성적인 기침 때문에 이곳에서 관련약을 처방받았는데요. 이틀 뒤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기관지역을 처방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21일 새벽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네. 21일 밤 다시 야근이었는데 회사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숨진 남성이 방문한 경주시 경북의원을 폐쇄하고 네.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숨진 남성을 발견하고 병원에 옮긴 이송요원 2명, 또 장례식장 직원 등을 현재 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이 방역당국은 숨진 남성이 방문한 병원과 약국, 또 회사를 중심으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침약을 처방받을 때 검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알고 보니 아산에서 퇴소한 우한 교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주 동안 격리 생활도 했고 음성 판정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감염된 걸까요? 공태영 기자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19살 남성 확진자의 아버지는 중국 우한 교민으로 지난 1일 2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2주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됐던 아버지는 퇴소 당시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시한 검사에서도 아버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도 음성이었으며
아들은 해외 여행력도 최근 부산을 벗어난 적도 없어 감염 경로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감염 검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지역 내 감염이 이미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제 지역 감염이 시작되면 4차, 5차 감염까지도 이뤄지고, 그럼 사실은 감염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저희로서는 맞지 않겠나. 19살 확진자는 어제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인근 마트와 고깃집을 들렀습니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18일부터 확진 판정 전 나흘 동안 학교, 목욕탕, 교회 등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부산 지역 확진자는 19살 남성을 포함해 모두 3명. 부산도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저희가 신천지 관련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정 종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락이 되지 않는 700여 명을 빼고도 현재 증상을 보이는 사람만 1,2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많은 신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음을 감안하면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만 100명이 증가해 총 244명이 됐습니다.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신천지 신도들 중에는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2명과 대구 가톨릭대병원 간호사 1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 중에서 감염 증상이 있는 이들만 1,200명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신도 9,336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이 중 증상이 의심된다고 답한 신도는 1,261명이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한 신도는 7,365명이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710명은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대구시는 방학 중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어린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조사를 마친 8,626명을 모두 격리시켰으며 유증상자 1,261명은 침과 가래를 채취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우선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공중보건의 51명 중 41명을 특별히 배정해서 금일 교육 완료 후 내일부터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천지 대구 신도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조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에 다녀온 사람이 1명, 중국 이외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3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방문과 코로나19 발생의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교회 행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대구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와 채널A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3차례 검사에 불응했다는 병원 주장에 반박을 했고요. 또 청도를 가긴 했지만 대남병원과 관련된 동선에 대해서는 줄곧 가지 않았다 부정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31번 환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는 새로 난 한방병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14일 날 제가 폐렴인 것 같다고 17일 날 돼갖고 좀 이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해라고 그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직접 전화해서 알아가 가라는 거예요. 지난 1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찾았지만 해외 여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 측이 오히려 검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신경전이 있었어요. 안 해줄라 이거. 나는 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앞에 병원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신천지 총회장의 친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도 대남병원에 다녀갔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이달 초 청도에 잠시 들르긴 했지만 친구와 함께 찜질방에 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교회만 그냥 가지 봉사 갈 시간도 없고요. 그냥 한 1년 정도 만에 처음으로 간 것 같은데 그게 뭐 장례병원 있다고 기자분한테 들어가고 알았어요. 하지만 새로 난 한방병원 측은 검사를 권유했다는 것은 의료진 차트에 기록돼 있으며 보건당국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1번째 환자가 다녀간 신천지 대구교회와 퀸벨 웨딩홀 방문자들의 확진 판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사 거부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건 또 어찌된 일일까요? 중국에서는 퇴원한 환자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기준도 일주일 새 3차례나 바뀌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도 높아집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시의 한 병원.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퇴원자들이 의료진과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刚来的时候很担心，这个病毒的话不了解它就很害怕。到医院来就是医生护士一日3餐，每天都嘘寒问暖，对我们细心的照料。 중국에서 지금까지 완치한 뒤 퇴원한 환자는 2만여 명. 我们为病人高兴，能够恢复到正常的生活轨道，希望他们在今后能够注意身体健康。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촨성 청두에선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던 환자가 퇴원 열흘 뒤 검사에선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이 환자는 퇴원 후 14일 격리 조치에 따라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단키트 자체가 잘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단키트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보면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중국 본토 사망자는 2,300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는 76,200여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집계 방식이 일주일 사이 3차례나 변경됐습니다. 지난 12일 임상진단 사례를 확진자 범위에 포함시킨 뒤 다시 제외했다가 또다시 포함시킨 겁니다. 중국 당국이 확진자 분류 기준을 계속 바꾸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일본도 크루즈선 내부를 포함해 확진자가 75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에서 일한 공무원 90여 명에게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직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일본 크루즈선. 지난 19일부터 승객이 내린 가운데 오늘도 100여 명이 하산했습니다. 감염자와 한 방을 썼던 밀접 접촉자들이 2주 격리 조치를 위해 숙박시설로 이동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크루즈선에 올랐던 후생노동성 직원 90여 명이 바이러스 검사 없이 직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CR検査については陽性が判明した方の濃厚接触者について実施を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 앞서 크루즈선에서 검역관 등 공무원 5명이 감염됐고 음성 판정을 받은 호주인 승객도 귀국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공무원들이 발열 등의 증세가 없다며 검사하지 않은 겁니다. 日本の厚労省のその対応というのがやっぱりまずいと思ってまして、もともとそういった感染症の対応ということでなった場合にどうするかというところが 일본 내 확진자는 크루즈선 감염자 600여 명을 포함해 7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4명이 숨졌습니다. 레바논도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이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끼칠까 신경을 곤두세웠죠. 급기야 국제사회에서 개최지 변경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한 영국 정치인이 도쿄가 힘들다면 런던이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이 발끈했습니다. 개최 의지보다 중요한 건 이 불안을 불식시킬 대책이겠죠. 김민공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앞으로 153일. 하지만 불안은 커져갑니다. 급기야 개최지 변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션 베일리 런던 시장 후보는 도쿄 개최가 힘들다면 런던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개최 경험과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후보 개인의 발언이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市長選挙のですね、争点とするようなご発言についてはですね、適切ではないと。 영국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クルーズ船の船籍はイギリスであります。そういったことも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と、こ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의 개최 유진 확고하지만 올림픽 관련 행사는 줄줄이 축소, 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성화 봉송 행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거리로 나오는 대신 TV로 성화 봉송 행사를 지켜보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이를 불식시킬 일본 정부의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채널I 뉴스 김민곤입니다. 34명의 확진자가 나온 미국은 이미 세계적 유행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감염자가 없는 지역까지 마스크가 동나는가 하면 FBI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아시아를 거친 여행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현지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평소 손쉽게 구매 가능했던 마스크 진열대는 요즘 워싱턴 도심 곳곳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Yeah, we're out. We're just sold out because so many people are buying them. Yeah. Like time that we can come in to buy them? It just seems like for the last 2 weeks we haven't been able to get some because there's such a demand. 워싱턴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정 지역이지만 물밑에서의 긴장감은 상당합니다. 이 마스크 자체는 이미 2주 전부터 동이나 구매를 하려 해도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 연방수사국 FBI는 아예 마스크와 손 세정제 대량 구매에 직접 나섰습니다. 약 5천만 원어치 물량을 FBI 전략 물자로 비축한 뒤 세계적 대유행이 선포될 경우 미 전역에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Schools shutting down and businesses closing in countries in Asia to reduce the potential spread of this virus. The day may come when we will need to implement such measures. 이런 가운데 미국 감염자는 중국 우한과 일본에서 귀국한 환자들을 포함해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본 크루즈선에서 온 귀국자 가운데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I 뉴스 김정환입니다. 실내 모임은 놔두면서 왜 야외 집회만 금지하는가?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지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화문 일대에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현장은 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 모여듭니다.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합니다. 실내 안에서의 모임은 통제하지 않고 전혀 감염된 사실이 없었던 야외 집회 우리를 방해 놓으려고 이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주말마다 집회를 열어온 우리공화당 등 나머지 주최 측은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평소 주말보다 참석자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차선 하나를 제외하고 광화문 광장 옆을 가득 메운 인파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도 강행했습니다. 박 시장이 직접 광장에 나와 해산을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의 욕설과 야유에 황급히 광장을 떠났습니다. 내려와! 매일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리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적인 니즈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종로구청은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도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분석해 주최 측과 참가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극복하는 힘은 언제나 시민들의 힘에서 나왔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시민들이 똘똘 뭉쳐 도시 전체가 자발적인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도 시장도 텅 비었지만 시민들의 위기 극복 의지 속에 희망을 읽어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잠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주말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동성로는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지난 화요일 첫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온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나온 시민들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잘 때 빼고는 마스크 계속하고 손도 1시간에 한 번씩 씻고 소독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집안에서도 가족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도 일상화됐습니다. 식당 입구 곳곳에 손 소독제는 물론 휴대전화 소독제까지 등장했습니다. 계단 손잡이부터 의자, 식탁까지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항상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소독도 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전문 의료진들이 속속 집결 중입니다. 대구 지역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자처해 환자들을 돌보기로 했고 간호장교 등 일부 군부대 의료진도 합류할 계획입니다. 간호사 인력이 4명씩이면 20명 정도 되고 그다음 간호사 인력이 100명 정도가 되고요. 동산병원에는 음압병상 60개가 추가로 설치돼 자가 격리됐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대구 시민들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칼바람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무급휴가, 명예퇴직, 주 3일 근무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주말이지만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입구가 한산합니다. 롯데호텔은 전 직원에게 4월까지 7일간의 무급휴가를 권장했습니다. 임원들은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호텔 예약이 대거 취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달간 취소 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합니다. S-오일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직원, 부장급 100명이 대상입니다.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계획일 뿐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유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수출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급감한 항공업계도 비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제주항공은 무급휴가 범위를 전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경영 실적 악화에 45세 이상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채용 인원이 앞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악재가 고용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종일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일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도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철원이 영하 7도, 대구 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12도, 부산 12도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종일 기승을 부렸던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밤사이 대기질이 한층 나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깨끗한 공기질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에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정치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 조치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430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이 매일 수천 명씩 들어오고 여기에 관광객까지. 중국인 입국을 당분간만이라도 금지해달라는 시민들이 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망설이자 창문 열고 모기를 잡는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됐죠.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모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우리 국민 감염자가 더 많다고도 했습니다. 꼭 국민 탓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데요. 우왕좌왕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일, 이번만은 아니었죠. 정치적 조치가 아닌 의학적 조치였다는 러시아 당국자의 말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